PD와 함께하는 검정숯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항생제 역할을 대신해주는 검정숯을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신비가 펼쳐질까요? 안녕하세요. 네, 목초액과 전자파 이야기인데 네. 숯에 대해서 별 정보가 없는 분도 숯이 전자파를 막아준다고들 말씀하시죠? 그렇게 알고 있죠. 과연 숯이 전자파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목초액, 요즘 그 유기농 채소 키우는데 비료 대신 사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오늘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숯가마에서 찜질 해보셨습니까? 네. 지금 한 분이 찜질하다 쉬러 나오시는데 등에서 김이 펄펄 납니다. 네, 저는 숯가마 처음 들어가 봤는데요. 옷 입은 채로 찜질한다는 게 좀 이상했고, 그런데 그 일반 목욕탕 사우나보다 훨씬 많이 나요. 많이 나고 은근히 나서 좋아요. 네. 땀이요. 네. 그냥 이런 가스불이나 이런 걸로 그리고 아니고 사우나에서 이 땀을 빼면 이 끈적끈적하잖아요. 여기는 끈적끈적한 게 전혀 없어. 숯을 뺀 지 3일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후끈후끈 시간만 합니다. 있으면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네. 오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오늘 신체 그 건강상의 변화를 느끼십니까? 난 제일 첫째는 눈이 피로를 안 느껴요. 전에는 피곤하셨는데. 예. 눈이 맨날 이렇게 그냥 자꾸 감아지고 그러는데 여기 오면 눈이 환하게 떠지는 것 같이 기분이 좋아요. 그래요. 이 아주머니는 눈만 환하게 떠질 뿐 아니라 오랫동안 난처했던 문제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이 사이가 참 지금 깨끗, 나 여기 말똥이 있었거든요. 안 나보네요. 말똥 어떻게 지저분했었는데 네. 여기 흙좀마도 이렇게 뿌리고 하니까 이렇게 너무 무좀을 뿌리고 갔답니다. 그래서 발전이. 이게 목초액입니다. 예, 목초액이요. 목초액이 무좀 제거한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자, 이 아주머니들의 무좀을 치료해주는 목초액 하여간 가려운 출생 과정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 몸통만한 참나무가 가마 안으로 들어가서 이 꼬박 일주일을 타고 난 뒤에는 몸이 홀쭉해져서 나옵니다. 처음 들어갈 때보다 4분의 1이나 5분의 1 크기밖에 네, 부피가 길었네요. 안 되죠. 네. 저렇게 가마를 열기 전에는 밀폐되어 있는 그 숯가마 속에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연기가 저 굴뚝을 통해서만 배출되고, 그때 더운 연기가 빠져나가면서 최초로 나온 물연기, 그것을 최초 목초액이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저 연기에서 발생하는 물은 사람은 물론 동식물도 섭취하면 안 되는 엄청난 유독 물질입니다. 저 최초 목초액을 6개월 이상 숙성시켜서 타르나 크레돌 같은 유해 성분을 걸러내야만 비로소 상품 가치를 갖게 되는데, 이 목초액은 아까 보셨던 무좀 치료용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유기농 비료 등으로 사용됩니다. 이게 합격을 많이 물론 식용에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 1차 정제된 목초액이 농사용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도 국가가 공인한 기관의 검사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됐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품질 보증을 통과되면은 이 품질 목적 품질 보증입니다. 품질 보증을 받은 목초액은 대부분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실려가서 농약과 화학비료 대신 좋은 먹거리를 키우는데 한몫하는 것이죠. 화학 비료가 아니니까 훨씬 더 믿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양평 유기농 채소를 키우는 곳인데, 이 농장은 생성비에 죄송합니다. 채소들이 노출당하지 않도록 사계절 하늘을 막고 지하수를 뿜어올려 수분을 공급하는 아주 까다롭게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그리고 추운 날이 아니면은 저렇게 통풍,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고 화학비료 대신 목초액을 뿌려줍니다. 이제 물론 목초액 원액이 아니라 물을 수십 배 타서 뿌려주는 것인데, 희석시켰겠죠? 네, 일반 비료와 다른 것이
작은 양을 주면 촉진제가 되고 조금 많은 양을 주면 억제제가 되고 억제라고 하는 얘기는 덜이 자라면서 잎이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강해지고 너무 잘한다고만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양을 약하게 해서 뿌려주면 영양 촉진제도 잘하고 또 좀 많이 주면 이것이 잎이 두꺼워지고 억제제도 잘하고 그래서 그것은 참 아주 천연제라서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퇴비처럼 다량의 그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어서 목초액은 여러모로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또 채소에 씹히는 질감이나 향기도 뛰어나다니까 놀라울 뿐입니다. 네, 요즘 유기농 채소 없어서 못 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저 장소만큼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치과병원 피해 다니다가는 언젠가 이자 몇 배 물게 되니까 자주 틀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분 또 치과의사 이원철 씨 목초액 덕분에 중년이 즐겁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인데요. 쓰기 편하게. 목초액을 작은 병에 담아 늘 휴대하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물에 타 마시고 있습니다. 직접 마시기도 하시는군요. 네, 물론 이 목초액은 농사 짓는데 뿌리는 그 목초액이 아니라 전제의 전제를 거듭해서 인체에 해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천연 첨가물입니다. 네. 아까는 식용에는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거 다른 전제의 전제를 거친다. 거듭해서. 네. 네. 아무거나 마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는 치과대학을 졸업했지만은 조정 국가대표 선수를 지냈고 회사 조정팀 코치 그리고 조정협회 이사 이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조정인입니다. 그런데 그 88년 서울올림픽 준비하느라 밤낮 없이 뛰다가 몸이 굉장히 상했고 특히 간이 망가졌다는데 그때 어떤 친구가 먹을 수 있는 목초액을 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직업이 치과의사지만 또 의학 상식이 있으니까 간 나쁜 사람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되게 신중을 기해서 먹었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자연요법에 거부 반응 보이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원철 씨도 반신반의 그러나 뜻밖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고 지금까지 스포츠와 치과 양쪽 일을 건강하게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치과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지휘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체력이 맞습니다. 체력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예, 뭐 수술 뭐 심한 거 하다 보면 2시간 3시간 할 때도 있거든요. 어려운 수술할 때는. 그러니까 이원철 씨는 저에게도 목초액을 권했는데 치과 의사로부터 목초액, 숯 예찬론을 들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무실에도 저렇게 놔두고 계시군요. 네, 숯 사방에 제가 일하는 시골 편집실 자연 친화적으로 가끔 나름대로 애를 써보았지만은 이 좁은 공간에 편집기만 3대 또 컴퓨터, 모니터 위에도 수치? 네, 전자파에 둘러싸여 있는데 수치 전자파를 막아준다고 해서 저도 몇 개 갖다 놨습니다. 네. 저는 취재가 한참 진행된 후에도 수치 전자파를 막아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무척 당황했습니다. 임규창 씨는 숯 중에서도 대나무 숯 여러 활성탄으로 벽에나 매트 같은 생활용품을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하는 분입니다. 그 까다로운 일본 사람들 구미 맞추느라 여러모로 궁리를 많이 하고요. 이것이 대나무 수판이 아까 보였던 대나무 수판이. 그러니까 그 벽에나 요깔개 속에 이런 대나무 활성탄이 들어가 있는데 대나무는 숯 만들기가 아주 까탈스러워서 아무나 손을 못 대는 그런 숯입니다. 그러나 미세한 구멍 조직이 숯 중에서 제일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죠. 네. 그리고 이 일본에 수출하려니까 일본에 가서 직접 임상 실험도 하고 그쪽 공인기관의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대나무 숯 벽에와 일반 섬유 벽에가 수면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 이런 섬세한 실험을 거치는 가운데 숯과 전자파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숯이 정말 위의 전자파를 가로막거나 잡아가둘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이게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네.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전자파 차단 장치를 그러면 해제하고 앉았을 때 그 측정기를 갖다 대면은 나오죠. 수치가 그대로 나온다는 이게 전자 전류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요. 네네. 그러나 그 전자파 차단 장치를 가동시킨 다음에 측정기를 갖다 대면은 안 나오죠. 네. 네. 그런데 그 삐삐삐 소리가 안 나는 것은 이 손에서 때문이니까 여기에는 이것이 있어요. 요것이라는 게 있거든. 이게 동선망이요. 그 전자파를 차단시킨 것은 네. 수치 아니라 이게 동선망. 저 동선망 이렇게 구리를 깔아놓은 것입니다. 이 열선에서 나오는 이 전류가 있잖아요. 열선에서 나오는 전류 전자파를 차단시키는 것은 수치 아니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저 구리를 깔아놓은 동선망이랍니다. 선을 그러니까 저 수치 전자파를 차단한다면은 굳이 들들여서 동선망을 깔아놓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빼내는 것이거든. 네. 예. 빼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전자파가 차단이 된 것처럼 소리가 안 울리는 것은 예. 이 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아니, 이 차폐천 이것 때문에 그러지. 이것 때문에. 예. 차폐천 이것 때문에. 근데 수도 전자파를 이걸 차단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없어요. 그 수는 없습니까? 단순하군요. 네. 수은 전자파. 전혀. 흡수력이 좋으니까 전자파를 전자파는 흡수하는 거 아니라 통과하는 건데. 네. 통과하는 거 아니요. 어디 맥힘이 없다고. 그러니까 숲 구멍 속으로 전자파가 들어간다는 건 그건 그런 말이야. 좀 황당했습니다.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수의 그 전자파 차폐 기능 이거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수시 효과가 있다는 걸 한번 잡아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진짜 아예 숯덩어리로 컴퓨터의 전자파를 한번 막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니면 한 대를 줘봐 얇은 걸로 구워서 또 막아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아주 큼직한 숯덩어리를 컴퓨터 안에 저 앞에 갖다 모니터 앞에 갖다 대고 그런데 수치는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소리가 똑같은데. 네, 못 막는 거예요. 못 막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의 주성분은 탄소 막대기로 막아보니까 팔이 가렸어요. 수치가 떨어졌는데 그것은 제 팔이 가려서 그랬던 것이고 제 팔을 빼니까 다시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다른 제품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검정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꽤 많은 자료를 살펴보았고 교수님들도 많이 만나봤지만은 수치 그 전자파를 막지 못한다고 쓰여 있거나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촬영을 하다가 좀 난처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방금 보신 화면처럼 텔레비전 위에다 수치를 놔뒀었거든요. 방에 담아서 전자파 차단 효과가 있다고 믿었던 거거든요. 아니군요, 그게. 그러나 지금 제가 확인한 두 가지 예만 가지고 수치 전자파를 차단하거나 막아내는 기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이 검정수 시리즈가 끝나기 전에 네. 만족할 만한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 해답을 찾아주시기를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안 치워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검정수 이야기 오늘도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